자, 계속해서 다시 또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번입니다. 도시개발법령상, 조합에, 이하 어디 갔지? 이하 지우세요. 도시개발법령상 조합은요, 뭐 정비법이든 뭐 개발법이든 뭐 시험에 뭐 무조건 나온다. 그래 보시면 됩니다. 조합. 자, 틀린 것. 그냥 볼게요. 1번, 조합을 설립하려면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 몇 명 이상이, 몇 명? 7명 이상이 정관 작성해서 지정권자에게 인가를 받습니다. 우리가 이제 저를 보세요. 먼저 큰 틀 장착해 볼게요. 먼저 우리가 이제 개발법상에 1에서 조합을 설립하려면 뭘 받아라? 인가 받아라. 요 사이에 뭐가 있었죠? 정관 작성해서 인가권자는 지정권자. 그러니까 개발법은 짱이 누구냐? 지정권자 하면 돼요. 그냥 뭐 선수금이니 뭐 돈 달라 그러면 무조건 그 짱에 승인받아라. 누굽니까? 지정권자. 그러니까 무조건 가장 높은 자가 누구라고요? 지정권자. 근데 정비법에서는 짱이 누굽니까? 국장이 아니에요. 누굽니까? 시장, 군수 등이에요. 아시겠죠? 정비법은 인가권자, 승인권자, 허가권자 다 똑같아. 누구라고요? 시장, 군수 등. 곧 득시, 특도, 시군구를 말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여기에 득시, 특도, 시군, 시군, 구를 맞추면은 요 군수 안에 광역시 안에 있는 군도 포함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예. 그러면 인가받으라. 지정권자에 인가받으라. 그런데 딱 2개만 신고해. 기억나요? 난다 그래봐. 쥐약. 빨리 얘기해, 빨리. 자, 딱 2개. 주된 사무소 소재지 변경. 2번째, 공고 방법 변경 2가지. 됐죠, 그죠? 딱 2가지만 뭐라고요? 신고. 원래는 자 뭔데? 인간대 2가지만. 아까 말한 여기 2가지만 뭐라고요? 신고한다. 이런 책이 있어요. 그러니까 얘가 시험에 아주 잘 나온다. 잘 나와요. 다 인간대. 얘만 신고니까 물어보겠죠. 그렇죠? 그런 다음에 인가받고 난 다음에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얼마 이내에 30일 내에 뭐 하면 등기하면 뭐라고요? 성립한다. 그래서 우리가 공부할 때 강조하죠. 그죠? 조합 이렇게 설립의 요건은 인가지만 성립 요건 뭐라고요? 등기다. 요게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내용은 이제 보시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이제, 그러면 임원이 첫 번째. 그럼 조합원이 뭐냐? 이거 물어봐, 조합원. 조합원이 뭐냐? 조합원. 토지 소유자다. 그 말이죠. 반대해도 조합원이에요. 반대해도. 동의 요건 충족되면. 그리고 설립할 때는 뭡니까? 면적 3분의 총수 2분의 1 나온다는 얘기죠. 왜? 전부 환지 방식일 때 면적 3분의 2, 총수 2분의 1이에요. 근데 조합 설립하게 되면은 얘는 전부 환지 방식밖에 못하니까 설립 요건이 같을 수밖에 없죠. 그죠? 면적 3분의 2, 총수 2분의 1. 이럴 때, 저를 봐요. 이제 얼마 안 남아 다음 주 오려면 이제 못 봐, 이제. 저를 봐요, 이제. 그러니까 면적 3분의 웃는 게 너무 이뻐. 면적 3분의 2, 총수 2분의 1. 나이를 먹어도 이쁘다 하면 좋은 줄 알아. 근데 동의 요건이 같은데 여기에서 동의자 수 산정 방법을 알아야 돼요. 일단은 국공유지 포함. 왜? 사유지 면적을 먼저 시도해보고 동의 요건이 미달되면 국공유지 불려 들어가지고 그래서 면적 3분의 2, 총수 2분의 1에 맞춰라 그랬잖아. 그죠? 그러니까 국공유지가 포함된다는데 시험은 자꾸 제외한다고 작년에도 뭐 2년 전에도 계속 나와. 근데 계속 나올 때마다 계속 틀려. 그러니까 그거 중요하고요. 나머지 쉽잖아요. 공유 1명, 구분 소유자 각각 증가하면 제외, 철회하면 제외. 그죠? 만약에 변경되면 숫자는 변경이 없고 사람만 변경된 거니까 그냥 기존대로. 아시겠죠? 이것이 전부 환지 방식일 때나 조합 설립할 때나 똑같다. 그렇죠?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그 조합은. 그 다음, 묘는 뭐죠?
임원. 이 중에서 의결권을 가진 사람 중에서 뽑는 임원. 조합장, 이사, 감사. 그 다음 네 번째 뭡니까? 네 번째, 총회. 뭐든지 뽑을 때는 총회를 여러 가지 하는 겁니다. 여러분 나중에 합격자 모임할 때 회장 뽑아요. 뭐 뽑아요? 총회 열어 가지고 뽑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합격자가 많아봐도 100명이 안 돼. 여기 뭡니까? 몇백 명 이상 됩니다. 그죠? 그때마다 뭐 말 한마디만 해도 벌써 한 3시간 걸려. 그러니까 총회 할 일을 그러면 별도로 임원진을 뽑아가지고 거의 맡기자. 이게 뭡니까? 대행기관이에요. 대행기관이니까 대의원회, 대의원회. 뭐라고요? 대의원회. 그러니까 대의원회 할 일이 뭐냐? 총회 할 일을 뭐 한다고요? 대행하는 대행기관이고, 임원은 어떤 일이 그러니까 대행기관, 대했던 내용이 결정이 되면 그거를 뭡니까? 집행하는 기관이 임원이고, 그건 집행기관이고, 흔히 말하는 우리가 집행부 하잖아, 집행부. 얘는 뭐죠? 최고 의결 기관. 요 정도는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지만 여기 대의원에서 총회 할 일을 대행하지만 딱 5개만큼은 대행하지 않는다. 할 수 없다 그랬잖아요. 정환개해임. 그죠? 정환개해임만큼은 대행할 수가 없고 오로지 총회에서만 한다. 자, 1번. 됐고 2번. 여기 지분이 없어도 큰 틀 한번 잡아본 겁니다. 조합원의 권리, 의무는 보유 토지의 면적과 관계없이 평등한 의결권 갖는다. 맞습니다. 면적이 많든 적든 똑같이 한 명 똑같이 의결권은. 3번 조합 설립 인가를 신청하기 위한 토지 면적의 산정에는 국공유지를 제외한다. 틀렸죠? 그죠? 포함한다. 답 3번. 4번 조합 설립 인가가 있을 때에는 30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 소지지에서 설립 등기해야 성립한다. 맞고요. 그 다음에 5번 조합 설립 인가를 신청 전에 철회하면은 당연히 제외한다. 아시겠죠? 철회하면은 동의자 수에서 제외한다. 증거해도 제외한다. 그렇죠? 15번 원형지의 공급과 개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원형지. 그죠? 원래 형태 땅입니다. 나무, 흙, 돌 이런 거 너무 아름다워. 그러니까 그거를 내비두고 그 옆에다 아파트를 지어버리면 얼마나 보기 좋아. 그러니까 원형지 냅두되 다만 차가 갈 수 있는, 사람 갈 수 있는 공원, 도로 등등은 필요하기 때문에 기반 시설 등등만 설치하고 나머지는 건들지 않습니다.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원형지 가격이 뭡니까? 감정가격 플러스 새로 추가된 공사비까지 들어가지만 조성토지는 전부 다 미는 거니까 그냥 감정가. 하지만 이 원형지가 너무나 보기 좋아요. 왜? 어차피 조경해야 되기 때문에 이 조경 비용도 만만치 않아요. 근데 이거는 아파트만 딱 지으면 오히려 조경 비용도 안 들어가고 또 자연 상태니까 보기가 너무 좋으니까 아파트만 지어놓으면 무조건 뭐 피 올라가고요. 분양가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서로 그 땅을 하려고 그래. 근데 아무한테는 안 팔아. 누구한테만? 국가, 지자체, 토지공시공. 이들이 공모해서 선정된 자. 그렇죠? 근데 유일하게 민간인이 들어와서 살 수 있는 것은 학교하고 공장 부지입니다. 학교 설립하려고 그래. 필요하잖아요. 부지. 공장 부지. 딱 두 가지만 유일하게 민간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공장하고 학교 부지 외에 나머지는 수익약이고 학교 공장 부지는 민간인이 많이 덤비기 때문에 경쟁 입찰. 그리고 누구한테 공공시행자에게 공급하지만 다만 국가와 지자체는요. 이 땅을 이 원형지를 공급받자마자 원래는 공급 계약일로부터는 몇 년? 10년. 공사일로 공급부터는 5년 동안 매각이 안 돼요. 근데 국가하고 지자체는 5년 필요 없어요. 10년 필요 없습니다. 내 맘대로 오늘 샀다가 내일 팔아도 할 말 없다. 1번 공급될 수 있는 원형지 면적은 도시개발구역 전체 토지 면적의 원형지 세 글자 3분의 1. 2번 지정권자 원형지 공급에 승인할 때는 용적률 등 개발밀도, 토지 용도별 전체 면적 및 배치, 교통처리 계획 및 기반시설의 설치 등에 관한
이행 조건을 붙이세요. 하여튼 간에 이행 조건, 조건부 인가, 조건부가 이런 말 나오면은요, 이거 무조건 맞는 겁니다. 그리고 이번 지문은 틀리게 할 만한 지문도 아니에요. 항상 강조합니다. 100%는 아닐지라도 한 95%, 95%. 10문장, 20번 내면 한 번 정도 빼놓고는요, 항상 정답은 우리가 늘 배웠던 내용 중에 있습니다. 이거 잘 안 보던 지문인데 그런 것들을 정답 처리한 경우는 거의 없어요. 왜? 그 문제를 만들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집어넣은 거라는 얘기죠. 항상 우리가 늘 봐왔던 지문들 중에 답이 있다는 건 알면 돼요. 거의 95% 이상 그래요. 최소 90% 이상, 10번이면 한 번 정도, 그 정도 빼놓고요. 거의 대부분 그렇다. 3번, 원형지의 공급 가격은 개발 계획이 반영된 원형지의 감정 가격에다가 밑에 뭘 더합니까? 공사비까지. 그렇죠? 공사비를 더한 금액을 기준으로 시행자와 원형지 개발자가 서로 협의해서 결정한다. 하여튼 간에 중요한 건 공사비가 들어간다는 것. 4번 나오잖아요. 원형지 개발되는 10년 범위 내에서는 매각할 수가 없는데 국가 지자체는 제외한다. 그러므로 지자체는 매각할 수가 있죠. 그렇죠. 답 4번. 5번 지정권자, 시행자가 원형지의 공급 계획대로 토지를 이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원형지 공급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는 그냥 가볍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16번. 환지 방식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시행자가 공공시설과 대체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자, 줄을 보세요. 이거를 이렇게 설명드려 볼게요. 지난번 얘기했나 모르겠는데, 만약에요, 광명시에서 도시개발 사업 하려고 하는데, 그냥 일부 어디에 하든 전하고 다 아직 미개발 지역이 있는 거예요. 아마 광명도 어디 있겠죠, 그죠? 예. 있어요. 여기는 뭐, 저 논이요, 밭이에요. 뭐, 이제 보니까 뭐, 저 구석에 무슨 뭐, 치각지고 조만 있고, 뭐, 저 논이요, 밭이요, 산이에요. 근데 산 밑에 뭐가 있느냐? 필요하지만, 집 옆에 있으면 안 되는 폐기물 처리시설. 이따 가정합시다. 필요하죠, 그죠? 하지만 주거지역과 붙어 있으면 돼, 안 돼? 안 돼. 그런데 저기 산 밑에 있단 말이죠.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폐기물 처리시설이 포함된 그 지역이 도시개발구역이고, 하필이면 폐기물 처리시설이 있는 그 부근에 주거지역으로 바뀌어가지고 뭐가 들어와요? 아파트 앞으로 들어올 예정입니다. 그러면 폐기물 처리시설 거기 있으면 돼, 안 돼? 돼, 안 돼? 안 되고 어떤 형태로든 다른 지역으로 옮겨야 됩니다. 그 위치 안 돼요. 그러니까 위치가 안 되는 얘기는 그 면적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위치하고 면적 등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딴 데로 가죠, 그죠? 그러면 그 자리에 누가 옵니까? 최소한 폐기물 처리시설은 안 들어옵니다. 딴 데 들어오겠죠. 다른 토지에 대해서 환지의 대상화하라 그 얘기예요. 쉽게 말하면, 자, 1번 시행자가 공공시설과 대체되는, 이상하고 다른 걸로 대체되는 폐기물 처리시설과 대체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종전에 공공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용도가 폐지돼요. 왜? 그 자리에 이제 안 들어오니까. 사용하지 못하게 될 토지는 환지를 정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뭡니까? 다른 토지에 대한 환지의 대상으로 해야 한다. 깔끔하죠? 정답 1번입니다. 2번 시행자 도시개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지 방식에 의하여, 전부는 전부 환지 방식일 때고요, 일부는 혼용 방식일 때 환지 방식 1, 그 일부를 말하는 겁니다. 이때 환지 설계 등이 포함된 환지 계획을 작성할 수 있다. 틀렸죠? 뭡니까? 반드시 의무적이에요. 작성해야 한다. 3번 시행자 조성토지 등의 가격 평가할 때 심의가 먼저예요, 평가가 먼저예요? 심의 거쳐 평가합니까? 이거 뭐 수십 번 했죠, 수십 번. 심평이요, 평심이요. 그래, 평심. 틀렸잖아요. 심의 거쳐 평가는요, 평가를 먼저 하고 심의입니다. 평심, 평신. 여러 번 했죠, 여러 번. 평심. 틀렸습니다. 앞뒤가 바뀌었어요. 4번 시행자는 정관으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일정한 토지를 채비지 아니고 보류지로,
더 큰 게 앞이에요. 보르지가 더 커요. 보르지로 정할 수 있으면 그중 일부가 뭐라고요? 채비지. 그러니까 위, 아래 바뀌었죠. 위에가 보르지, 아래 게 채비지로 정하여 도시개발 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할 수 있다. 5번 기준 국장인데 환지 계획 작성 기준만 국령. 국장이 아니고 국토교통원령입니다. 막상 어렵게 느껴져도 막상 풀어오면은 그거 다 강조했던 것들이고 다 했던 것들입니다. 요약지 보면은 빨갛게 노랗게 파랗게 동그라미 긋고 형광기는 다 칠한 내용들이에요. 그죠? 17번 다음 조건에서 환지 계획 구역의 평균 토지 부담률. 알다시피 여기에서는 딱 두 개 나옵니다. 비례율하고 요겁니다. 계산 문제가. 아시겠죠? 그러면 어차피 공식 자체를 물어보지는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내용을 물어보든 뭐 평균 토지 부담률이 50%고 지정권자가 인정하면 60% 가지고 3분의 2 이상 동의하면 60% 초과할 수 있다. 이런 이론적인 내용은 공부해야 되지만 계산 문제는 공식을 물어보지 않습니다. 그러면 문제 풀기 위한 약식으로 그냥 알면 된다 그랬죠. 그죠? 어떻게 썼죠? 환 빼기 행. 시행자 행. 시행자가 들어간 거 다 해야 돼요. 어떨 때는요, 한 줄 나오고, 어떨 때는 두 줄 나올 때 있습니다. 다 봐야 돼요. 보내, 보르지, 보, 빼기, 행, 곱하기, 100. 이 공식이잖아요. 그죠? 자, 환지. 첫 번째, 얼마? 120만이죠. 100. 120. 빼기, 행. 행자 들어가는 거, 얼마? 네 번째도 시행자 10만이죠. 다섯 번째도 시행자 행리죠. 그죠? 얼마요? 20만인데 요거를 10만으로 집어넣으면 틀려요. 그거 주의하세요. 두 개 다 다는 거니까요. 보르지 얼마? 70. 빼기 행은 또 여기 여기 행이나 뭐 요거나 같은 거니까요. 똑같이 20이죠. 나머지는 그냥 함정이 함정. 곱하기 100. 그렇죠? 그럼 여기 얼마입니까? 여기 분모가 100. 분자가 얼마요? 52분의 1이니까 얼마 프로요? 뭐, 이 약분식으로 되는 게. 몇 프로죠? 50%에 해당한다. 정답 4번. 18번. 도시개발 사업 설명으로 틀린 것. 1번. 자연녹지 지역의 도시개발 구역 지정 규모 1만 이상이지만 칠학지구는 면적 규모의 제한을 적용치 아니한다. 먼저 주상, 생자, 먼저 도시개발법은요. 일단 도시지역과 도시외지역을 일단 구분해서 각각 따로 합니다. 도시지역, 주상, 생자 1만 이상. 일단 맞아요. 그죠? 공 3만 이상. 도시외지역은 무조건 얼마요? 30만 이상인데 연, 초, 사 10만 이상. 아파트 연립 짓고 싶은데 초등학교 있어요. 4차선으로 있어요. 그때는 10만 이상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취계지국은 배제한다. 취락지구, 개발진흥지구, 그 다음에 지구단위 계획구역, 그 다음에 국장이 재난경 보전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용도지역에 대해서 국가경영 발전을 위해서 중앙인권장과 협의된 지역이죠. 그죠? 예. 그러니까 취계지국이니까 그중 하나 취. 그래서 취락지구는 적용하지 않는다. 물론 취계지국 네 가지 있는 겁니다. 취계지국. 다 같이 시작. 취계지국. 57페이지에 있습니다. 7페이지에 쌍가로 5번에 현 1번하고 2번도 있지만 1번하고 3번 요거 내용입니다. 2번 특별시에서 관상용 중목을 정작지에서 임시 식재한다. 물론 먼저 자 중목에 식재하는 것은 일단 허가받습니다. 근데 관상용은 허가 안 받아요. 단 경작지가 아니어야 돼. 그러니까 관상용 중목은 허가받지 않지만 경작지에서 심는 것은 반드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맞는 거죠. 3번 토지공 시행자 수용 방식 할 때에 면적 10%죠. 소유권 확보해야 선수금 들어보세요. 이거잖아요. 선수금은요. 선수금은 뭐 책이 있지만 들어봐요. 공공과 민간이 있는데 시험에는요. 아까 그랬듯이 공공이 안 나오고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정부출연기관, 재병무관 이 중 하나를 딱 집어넣어서 공공 나오고 민간은 또 민간 안 나오고 토지 소유자 이걸 잘 집어넣는 겁니다. 그러면 민간이구나 이렇게 보시면 돼요. 다른 것들은 뭐 집어넣고 싶어도 지문이 길기 때문에 안 내더라고요. 그 외에 내가 있다는 거죠. 예. 그런데 공공시행자는 소유권 몇 프로, 방금처럼 10% 이상만 확보하게 되면 선수금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선수금 받기 위해서는 지정권자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근데 민간시행자는 못 믿어요. 그러니까 소유권 전부 확보하고 나아가서는 저당권까지 다 말소시키고 난 다음에 공사가 10% 이상 진척이 돼야 돼요. 지금은 공공이니까 맞는 거죠. 그 다음에 4번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 비행정청 시행자 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 누구한테? 지정권자에게 행정심판 제게라 맞는 편이고요. 5번 자, 5번 저를 보세요. 감가보상금은요 시행자가 누구일 때? 행정청일 때만. 그렇죠? 그러니까 5번 같은 경우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 해서 틀린 겁니다. 보나마나 감가보상금은 시행자가 행정청일 때만 가능하다. 75페이지 있어요. 여러분들 요약집 75페이지 보시면 쌍가로 10번 감가보상금 주어가 행정청일 때만. 그거는 내용은 읽지 않을게요. 자, 19번 정비법 보겠습니다. 용어의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1번부터 보겠습니다. 정비 기반시설은 양호 하나. 양호 벌써 공동주택 멸집 보나마나 이거는 뭡니까? 재건축 사업이죠. 맞죠? 그 다음에 2번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놀이터, 마을회관, 공동작업장까지는 공동이용시설이 맞는데 옆에 공용주차장은 정비기반시설입니다. 답 2번입니다. 3번 토지 등 소유자는 주거환경 개선 사업의 경우에 정비구역에 위치한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 또는 그 지상권자를 말한다. 그러니까 3번은요 주거환경이지만 재개발도 마찬가지입니다. 재건축은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 소유자이겠죠. 4번 건축법상 건축허가를 얻어 아파트 또는 연립주택을 건설한 일단의 토지는 바로 주택단지죠. 여기서 아파트와 연립입니다. 다세대와 다가구는 해당하지 않아요. 5번 토주공 등은 그냥 토주공 또는 지공 됐죠? 토주공 또는 지공을 말한다. 20번 정비구역의 지정 설명 틀린 것. 우리가 1회 때는 정비계획, 2회 때는 정비기본계획, 지금 3회 때니까 정비구역 낸 겁니다. 정비구역 지정입니다. 1번 정비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려면 당연히 시민과 철학. 항상 어느 법이든 마지막 최종 승인이든 지정이든 뭐든지 간에 최종 결정하기 전에 항상 거치는 건 심의라고 보시면 돼요. 2번 정비구역 지정 당시 이미 허가받은 행위에 대하여 공사에 착수했다면은 정비구역이 지정 고시된 날부터 3개월이 아니고 며칠? 30일. 개발법과 정비법은 무조건 똑같아요. 30일. 국토법에서는 원칙상 신고하지 않습니다만은 시수 3월 신고입니다. 시수 3월. 여기서는 30일이죠. 틀렸죠. 답 2번. 3번 정비구역에 지정고시가 있는 경우에 해당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중 국토법상 지구단위 계획구역 및 지구단위 계획으로 결정고시로 본다. 4번 지구단위 계획구역에 대하여 정비계획의 내용을 모두 포함한 지구단위 계획을 결정고시하면 지구단위 계획구역은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로 본다. 5번 특시, 특도는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여기서요 저를 보세요.
정비 기본 계획은 수립하고 정비 계획은 입안하는 건데 이것도 틀린 건 아니에요. 왜냐면은 현행법이 입안이라 많이 넣고 또 수립도 쓰긴 써요. 그러니까 이게 빨리 하나로 빨리 이렇게 빨리 통일시켜줘야 되는데 읽다 보면 기본으로 보다 보면은요, 법보다 보면은 입안 어떤 건 또 수립되어 있단 말이죠. 앞으로 이게 아마 정리해야 될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도 아예 이거를 수립을 지워버리고 입안으로 바꿔줘. 아예 그냥 아예 입안으로 그냥 통일시킬게요. 틀린 건 아니지만 헷갈리니까 정비 기본 계획은 수립, 정비 계획은 입안이니까 아예 그냥 입안하고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정비 계획을 입안하고 입안해서 결정이 되면 직접 정비 구역 지정한다. 왜? 구청장 등은 특광한 때 신청하지만 특시, 특도, 시장, 군수는 특시, 특도 플러스 시장, 군수는 본인이 직접 입안해서 결정이 되면 본인들이 직접 지정한다 했기 때문에 맞는 편 되겠죠. 자, 21번입니다. 해제. 정비구역 등의 해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우리가 해제가요, 요것도 참 안타까운데, 지정할 때는 신청하고요, 해제할 때도 요청합니다. 이것도 하나로 통일시켜줘야 됩니다. 그죠? 지정할 때도 해제도 신청해야 되는데, 하여튼간 이 법이 그래요. 그런데, 저를 보세요. 첫 번째, 의무적이 있고, 두 번째, 이무적, 직권이죠, 직권. 요리 있어요. 그런데 의무적인 해제는요, 반드시 뭐가 나와? 연도. 여러분 책 봐요. 어디 있냐면, 2년, 3년, 5년, 아시겠죠? 헷갈릴까봐 지금. 자, 87페이지 하단부터 88페이지 그 상당. 그러니까 의무적은 뭐가 나온다고요? 먼저 일단 2년, 3년, 5년 이게 나와요, 무조건. 그래서 조합이 시행할 때 추진위원회라는 말 나오면은 요 조합이고 요건 아닙니다. 얘는 조합. 얘는 그냥 조합 설립하지 아니하고 토지 등 소유자 할 때입니다. 그 얘는 분명히 20명 미만인 재개발이 말 수 있죠, 그죠? 요때 조합할 때 추진위원회 이런 말 나오면은 몇 년? 2년. 안 나오면 3년.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그 얘가 할 때는 5년. 이게 되죠, 그죠? 플러스 연장. 이것도 뭐요? 2년 범위 내 연장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근데 요때 연장 사유는 뭡니까? 30% 이상 연장해달라고 할 때. 그리고 또 존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그 얘기예요. 일단은. 그런데 여기 얘는 의무적이고 이무적일 때는요. 직권으로 내 맘대로 그냥 해제할 수 있다. 그 말이죠. 이때 첫 번째와 두 번째는 그다지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보니까 과도한 부담이 예상돼요. 두 번째 해봤자 목적 달성하기가 어려워요. 근데 세 번째 30% 이상 동의 얻어서 해제해달라고 할 때, 요때는요, 중요한 건 아직까지도 추진위원회 구성조차도 되지 않아야 돼요. 구성이 되면 안 됩니다. 사업 진행 중이기 때문이죠. 나머지는요, 주거환경 개선 사업일 때 환자, 수용, 관리 혼용 방식 중에서 수서 방법으로 할 때 나중에 10년 경과하고 3분의 2 이상이 동의할 때 얘기입니다. 네 가지 있는데, 그러면 틀린 것 1번 정비구역 등을 해제하거나 해제 요청할 때 30일 이상 주민 공람하고 지방의회 의견 듣습니다. 그래서 이거 지정할 때도 공람 30일, 해제할 때도 똑같아요. 정비 기본 계획만 공람 시 14일이고, 그죠? 정비 계획 입안해서 구역 지정할 때 공람은 얼마라고요? 30일. 해제도 30일 똑같아요. 30일. 2번. 정비 구역 등의 토지 등 소유자 30% 이상 동의받아서 연장을 요청할 때 2년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고요. 3번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지 아니한 구역
맞아요. 구성된 하면 틀립니다. 구성되지 아니한 구역에서 토지 등 소유자의 30%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 정비구역 등의 지정을 해제해야 한다. 틀렸죠? 해제할 수 있다. 그렇죠. 요거 이무적. 그러니까 의무적과 이무적. 요거요. 의무적과 이무적. 요거 좀 구분해야 됩니다. 해제할 수 있다. 그리고 뒤에 걸 해제할 수 있도록 맞게 하고 앞에 거 추진위원회가 구성된 구역에서 이렇게 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거 4번 정비구역 등이 해제된 경우에는 정비계획으로 변경된 용도 지역 정비기반시설 등은 정비구역 지정 이전의 상태로 환원 등으로 본다. 맞죠? 완료자가 없으면 환원된다. 완료라는 글자가 있으면 환원이 안 된다. 항상 똑같아요. 완료 없잖아요. 환원된 걸로 본다. 5번 정비구역 등이 해제 고시되면 당연히 원래 걸로 하기 때문에 그 이후 했던 모든 것들 있죠. 인가는 취소된 걸로 봐야 되겠죠. 22번 시행방법, 정비사업의 시행방법 설명으로 틀린 것. 저를 봐요. 자, 주관능 개선, 환자, 수용, 관리, 혼영. 재개발, 관리처분계획하고 환지. 재건축, 관리처분계획 끝. 환지 안 된다 그러잖아요. 다만 하나. 재건축 사업인 경우에만 유일하게 중주거 지역이나 무슨 지역? 상업지역 안에서 30% 범위 안에서 뭐라고요? 오피스텔을 건설했다. 이게 이제 추가된 거죠. 그러면 1번 재건축, 오피스텔, 준주거, 상업지역 맞고요. 2번 주거환경 개선은 수용 맞고요. 3번 더 주거환경 개선, 관리처분 계획 맞고 4번 재건축은 환지 틀렸죠. 그죠? 재건축은 뭐만? 관리처분 계획만. 5번 재개발 사업, 관리처분 계획 또는 환지. 맞는 편이죠. 그래서 그건 시행 방법으로 물어봤기 때문에 이렇게만 나와주면 뭐 감사하죠. 뭐 시험장에서. 23번입니다. 재개발 사업의 동의자 수 산정 방법 등 설명으로 틀린 것. 저를 봅니다. 항상 강조합니다. 공유 한 명. 똑같이 뭐 구분 소유자 각각 한 명이 토지 여러 개 있어도 사람 한 명이니까 한 명. 한 명이 건물 여러 개 있어도 사람 한 명이니까 한 명. 똑같아요. 단 이게 중요하죠. 토지 플러스 지상권자는 합쳐서 한 명이라는 거. 그렇죠? 예. 토지 자체 한 명입니다. 건물도 한 명이에요. 근데 토지 위에 지상권 설정돼 있다. 그러면 합해서 한 명이죠. 그게 정답 1번이에요. 토지에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토지의 소유자와 지상권자가 각각 아닙니다. 뭡니까? 서로 합쳐서 한 명. 각각 아닙니다. 2번은 중간에 공유 1인. 맞죠? 3번은 한 명이 다수, 필지 여러 개, 건물도 여러 개, 무조건 하나, 1인. 4번, 조합 설립에 동의한 자로부터 토지 건축물을 취득한 자 당연히 동의한 걸로 간주하고요. 5번은 잘 봐야 돼요. 토지 등기부 등본 등 소유자로 등재될 당시 주민번호도 없고 주소도 다르고 뭐 이러기도 했어. 그죠? 이럴 때 소재가 확인되지 아니하면 동의자 수가 아니고 토지 등 소유자 수에서 제외합니다. 동의자 수에서 제외하는 것은 동의했다가 철회할 때 얘기고 애초부터 이런 인간이 있는지도 없는지도 몰라요. 주소도 다르고 뭐 다르고 이때는 아예 소유자 수에서 제외합니다. 동의자 수가 아닙니다. 자, 24번 관리처분 계획 설명으로 자, 옳은 것 자, 간만에 한번 또 정리해 보자고요. 관리처분 계획은 항상 앞에 있는 거 있죠. 여기 사업시행 계획을 또 뭐 이렇게 떨궈 놓고 가기는 좀 힘들어요. 사업 시행 계획 이걸 작성해서 이제 인가 받고 이제 고시 가죠. 그죠? 예. 그리고 요때 공람 하는 김에 같이 합시다. 얼마 이상? 14일 이상.
가타비 통보 얼마 이상? 얼마 이내? 부탁이요. 좀 얘기 좀 해요. 얼마? 60일 이내에. 그러면 인가 받고 고시하면 이때 고시한 때 요때 뭐요? 요때 사업인정. 인허가의제 고시. 그래서 사업인정 시점이 요때입니다. 요거 주의하시고요. 그 다음에 고시되면 관리처분 계획 작성하는 경우입니다. 요거 고시한 날로부터, 그죠? 여기 고시한 날로부터 얼마 내에? 일단 분양 공고하죠, 그죠? 분양 공고 얼마 내에? 120일 내에. 일단 토지 등 소유자에게 분양 신청하라고 일단 통지하고 난 다음에 일간신문에 2개 이상 일간신문에 공고해야, 여기까지 해야 일단 분양 공고입니다. 그러면은 분양 신청하죠, 그죠? 분양 신청합니다. 신청 언제 하느냐? 그저기 공고한 날로부터 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부터요? 통지한 날로부터. 그죠? 무조건 통지자가 안 들어가면 무조건 틀린 겁니다. 날로부터 30일에서 60일 사이고 연장 얼마? 20일 딱. 통삼육 36이 얘가 바로 분양 신청 기간입니다. 만약에 잘 보세요. 여기서 사업시행계획 작성해서 인가받고 고시하지만 고시한 날부터지만 만약에 사업시행계획 이후에 시공자와 계약을 체결했다면은 시공자와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20일입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신청하면은 신청기간 만료가 되면은 몇 명이 했네? 알아내면은 그거 관련해가지고 이제 관리 처분 계획을 작성한다. 그렇죠? 하고요. 예를 들어 인가받고 해도 고시하죠. 그 다음부터 공사 착수하겠죠. 요때 요것도 공람 얼마에는 30일 이상. 이때 반영료 통보 얼마 이내? 30일 이내. 이때 인가권자가 누구요? 이거 누구요? 시장군수 등. 똑같아요. 얘도 시장군수 등이에요. 똑같이 변경도 중지도 폐지도 인가. 하지만 경매양산 변경은 인가받지 않고 신고하죠. 그렇죠. 그거까지. 자, 그러면 같이 봅니다. 24번 관리처분 계획 설명 옳은 것. 1번 사업시행에는 사업시행계획 이후에 나오잖아요. 시공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시공자와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90일이 아닌 건 며칠? 120일 이내에 밑에 통지합니다. 그러면 2번 보니까 분양 신청 기간은 사업시행계획 인가 고시가 있은 날부터 362가 아니라 언제요? 토지 등 소유자에게 통지한 날로부터 통삼육 362 연장은 20일 맞고요. 고시가 아닙니다. 통지한 날. 1번 지문의 끝에 토지 등 소유자에게 통지한 날부터. 3번 사업시행에는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관리처분 계획이 인가 고시된 다음 날부터 60일이 아니고 90일 90일 이내에 손실보상, 즉 보상금이죠. 나 토지 있었어, 건물 있었어, 나 조합은 하기 싫어, 나 그냥 돈 받고 나갈래, 그냥 보상금 줘. 그 보상금이 손실보상이에요. 얼마 내에? 90일. 왜 90일인지 압니까? 야, 너 그냥 분양 받아라. 너 10억 되는 돈이 없다. 싫어. 난 그냥 돈 받고 나갈래. 알았어. 돈 너무 단위 크니까 내가 한번 구해볼게. 그래서 90일이요. 구해볼게, 90일. 자, 90일 이내에 손실보상에 관한 협의를 해야 한다. 4번, 관리처분 계획의 변경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토지 등 소유자 전원의 동의를 얻어 변경하는 경우는 얘가 바로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가요. 얘는 인가받는 것이 아니라 뭡니까? 신고요, 신고. 도대체 일이 어디 있었나, 그죠?
어딘데 한번 찾아보자. 몇 페이지 있었죠? 107페이지 보면 거기 중간 동그라미 2번에 디귿, 그죠? 디귿. 디귿. 5번. 대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분양을 받고자 하는 토지 등 소유자, 분양신청 기간에 사업시행자에게 분양신청을 해야 한다. 맞는 거죠. 답은 쉽게 나왔죠? 자, 이제 건축법입니다. 건축물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제 건축법 조금 할랑해요. 공부하신 분들은 조금. 그래서 하여튼간에 지금까지도 공부하기가 어려우면 일단은 강조하잖아요. 국토법은 당연히 해야 되고, 그러면은 개발 정부 어려우면 건축법하고 주택법을 먼저 새 법률한 다음에 정리될 때 그때 개발 정비를 받아 그랬잖아요. 이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방법. 자, 틀린 겁니다. 1번 철도 먼저. 철도 선로 부지 먼저 우리가 여기 기억납니까? 건축물은 당연히 건축법에 있는 거니까 건축법 적용받죠. 근데 건축법을 아예 적용받지 아니에요. 뭡니까? 문, 철, 수, 고, 창. 얘는 뭐야? 아예 건축법 자체를 뭡니까? 적용하지 않는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뭐 어떤 법률을 집어넣어도 무조건 적용하지 않는다가 답이에요. 1번 철도, 철. 얘네 철. 문철. 요거죠. 선로 부지에 있는 플랫폼을 건축하는 경우 건축법상 건폐율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어떤 간에 무조건 어떤 법률 집어넣어도 무조건 적용되지 않는다. 2번 하천구역 내 수문 요거죠. 문철수 요수. 마찬가지로 끝에 대지에 분할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뭐 어떠한 법률을 집어넣어도 무조건 적용하지 않는다. 맞는 겁니다. 그 다음에 3번. 3번은 뭐냐? 저를 보세요. 그러면 용도지역 중에 저를 보세요. 건물 지을 때 반대로 건축법 하나의 법률도 빼먹지 말고 100% 전부 적용을 받는다. 여기 안에서 건물 지을 때, 어디 안에서? 도시지역에서 건물 지을 때. 도시 외 중에서도 지구단위 계획구역 안에서 건물 지을 때. 동 안에서, 읍 안에서. 근데 동읍이 섬인 경우에는 500명 이상일 때인데, 근데 요거랑 반대일 때, 도시지역이 아닐 때, 도시지역이 아닌 곳 경우에 중에서도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아닐 때, 동읍이 아닐 때, 동읍인데 섬인 경우에는 500명 미만일 때, 여기서는 6개의 법률은 적용하지 않는다 그랬죠. 그죠? 뭐죠? 대, 도, 건, 건방대. 6개의 법률만 적용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3번이죠.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아닌 계획관리지역으로서 동이나 읍이 아닌 지역에서는 건축법상 건폐율과 용적률은 적용하죠. 적용하지 않는 법률은 대, 도, 건, 건방대. 아시겠죠? 요거 넣어야 돼.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 도로의 지정 변경 폐지. 건축선의 지정. 건축선에 의한 건축 제한. 방화지구의 건축물. 대지 분할 제한. 아시겠죠? 6개의 법률만 적용하지 않습니다. 건폐율과 용률은 적용하는 쪽에 속한다는 얘기죠. 답 3번입니다. 4번. 건축주, 설계자 등은 건축법 적용이 매우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대지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대해는 동그라미에서요. 완화하여 적용을 요청할 수가 있다 해서 맞는 거죠. 그죠? 완화. 자, 120페이지. 방했던 지분 다 거의 있어요. 120페이지 있어요. 특히 5번 지분은 쌍가로 3번에 가로 1번 요 지분입니다. 하여튼 3번 정답입니다. 26번. 건축물의 용도와 종류의 연결이 옳은 것은 맞는 거죠. 자, 유치원, 교육, 연구시설 맞습니다. 정답 1번이죠. 예. 그러면 어린이집은 뭘까요? 노유자. 아시겠죠? 노유자 시설입니다. 그리고 2번 바합이
400제곱미터인 종교집회장. 일단은 기준점이 뭐죠? 500. 500 미만이면 뭐죠? 500 미만이면 2종 근생이잖아요. 그러니까 400은 2종 근생이죠. 500 이상이 종교시설입니다. 그래서 틀렸죠? 3번. 바합이 300제곱미터인 부동산 중개사무소. 먼저 일종은 30 미만. 그죠? 그리고 500 미만까지가 2종. 이건 300이니까 1종이 아니고 뭐예요? 2종이죠. 500 이상은 그때는 업무시설. 그죠? 업무시설이죠. 그 다음에 4번. 동물원과 식물원은 문화 및 집회시설이죠. 예. 동식물 관련이 아니고, 뉴소스 텔자 들어갔다고 숙박이 아닙니다. 그죠? 뭐죠? 수련시설이죠. 수련시설. 예. 그래서 그동안 좀 잘 나왔고, 좀 그런 것들을 위주로 해서 한번 문제를 만들어 봤습니다. 자, 27번. 건축허가의 제한 등 설명으로, 자, 틀린 것은, 일단은 제한 기간은 몇 년이죠? 몇 년? 2년. 연장 1회 1년 있죠. 그죠? 이럴 때, 그럼 제한권자가 누구냐? 일단 국장이에요. 또 누굽니까? 특광도가 있다면, 잘 보세요. 국장은 먼저 국토 관리를 위해서 본인이 직접 제안하고, 그 다음에 얘는 뭡니까? 주무부 장관들의 요청에 의해서. 그러니까 무조건 제한권자는 누굽니까? 국장이지. 주무부 장관은 요청하는 것이지 장관들이 제한시키는 것이 아니에요. 이때 요청할 수 있는 거는 국, 문, 환경 딱 4가지다. 그죠? 이럴 때 얘는 짱이니까 밑에 뭐 허가권자라면, 그죠? 허가권자라면 누구든지 다 제한 가능하다. 하지만 특광도는 지역계획, 그죠? 도시군 계획에 의해서 특광도 밑에 있는 시군구를 제한시킨다. 이럴 때 특광도가 제한할 때는 반드시 국장한테 뭐라고요? 첫 번째, 즉시 보고하고, 야, 너무 지나쳐. 그러면 두 번째 뭐요? 해제를 명령할 수 있다. 요청하는 것도 아니고 권고하는 것도 아니라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시면 1번 국장은 국토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면 밑에 허가 등등등을 제한할 수 있다. 2번 주무부 장관은 국문환경, 맞죠? 국문환경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허가권자의 건축허가 등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국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장관들은 제한권자가 아닙니다. 답 2번. 3번 특광도는 지역계획, 도시군 계획에 필요하면 시군구의 건축허가 등등을 제한할 수 있고요. 3번 특광도는 제한하면 즉시 국장에게 보고하고요. 보고받은 국장은 내용이 지나쳐요. 그러면 해제를 명할 수 있다. 5번 제한기간은 2년 이내이고 1년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가 있다. 그렇죠? 자, 28번부터는 좀 쉬었다 합시다. 쉬었다 마지막 시간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